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날이 계속되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진짜 그만둬야겠다. 시설관리라는 일. 처음엔 전기기사 땄으니 취직해보자. 건물 관리면 안정적이겠지. 늦게 시작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어땠나요? 낮엔 불 꺼졌다고 연락 오고, 밤엔 급배수 터졌다고 콜 오고, 공용등 하나 안 들어온다고 입주민이 전화기 부여잡고 욕을 하기도 하죠. 하자도 아니고 건설사 불러야 할 일도. 관리소에서 좀 봐줘요라는 한마디에 결국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설비가 고장나면 우리가 욕먹고,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혼나고, 심지어 안전관리자 등록은 했는데 감사 나오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외주직, 명함만 다를 뿐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시간은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출근이 싫은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내가 존재하는 게 싫더라고요. 참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출근하면서도 머릿속으론 오늘도 별일 없기를 빌고 민원 없고 고장 없고 실장님 기분만 안 나쁘면 다행이다. 그렇게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려고 전기기사 땄나?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직장에서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마음 한구석에 퇴사 시그널이 켜진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후기를 보며 20대 신입 시설기사가 50대 선임 2명 사이에 끼어서 매일같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네는 어디 나와서 전기 땄나? 그건 내가 20년 전에 해봤지. 요즘 젊은 것들은 그 말에 참다 결국 흡연장까지 쫓아가서 일만 하자고요. 사람 열받게 말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선임은 나 예전에 사람 쳐 죽인 적도 있다는 험한 말을 하며 위협했고 결국 그 젊은 기사는 그날 저녁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하고 사직서를 냈답니다. 또 다른 분은 밤 12시 넘어서 실장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막내가 싹싹하질 않다. 팀 분위기가 망가진다며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 회의 자리에서 그분은 조용히 명찰을 떼고 실장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한마디의 말이 그를 퇴사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출근 전날 밤부터 소화가 안 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난 알았어요. 내 몸이 회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첫 번째 퇴사 시그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퇴사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스쳐갔던 적이 있나요? 더는 못 버티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가 내 고생 좀 알아줬으면.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아프게 참아왔을 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사 시그널 중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정신이 먼저 탈이 납니다. 출근 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죠. 오늘 그냥 결근하면 안 되나? 근데 그 마음 진짜 게으르다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글을 보면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내 책상이 있는 그 사무실이 싫고 동료들 얼굴 보는 것도 버겁고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냥 멍하게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요.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몸은 출근했지만 마음은 이미 출근하지 않은 상태. 저희 영상 댓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일하면서 내 감정이 점점 무뎌졌어요. 예전엔 입주민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고장 하나 잘 해결하면 뿌듯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공감되시죠? 그게 번아웃입니다. 어떤 일을 아무리 해도 보람도 감정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 어떤 분은 야간 당직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찰도 돌고 불 꺼진 데 사진도 찍고 휴게실도 없어서 창고 구석에 돗자리 깔고 잤어요. 새벽엔 택배반인 민원 들어와서 또 올라가고 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버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간콜 오면 무조건 뛰어가야 되고, 전등 하나 안 켜진 거에도 욕먹고, 당직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잠이 깨요. 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다 나 죽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가족 생각해서, 나이도 있고 자격증 따긴 했으니까, 하며 또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다. 일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구나. 그게 바로 퇴사 시그널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분명히 몸과 마음의 경고를 보냅니다. 퇴사 시그널 두 번째는 사람 때문입니다. 기계는 말이 없지만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시설관리 일에서 가장 버티기 힘든 건 일도 고장도 민원도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신입 시설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야간 근무 첫날 50대 선임 2명이 신입을 앉혀놓고 계속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자네는 대학 어디 나왔나? 요즘 젊은 것들은 기초도 몰라. 내가 예전엔 이런 것도 혼자 다 했지. 그렇게 밤새도록 말을 늘어놓더랍니다. 신입은 참다 결국 흡연장으로 쫓아가 정색을 하고 말했답니다. 그냥 일만 하시죠. 사람 열받게 말 좀 그만하세요. 그 순간 선임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싸우다 사람 하나 죽여봤어. 감당하겠어? 순간 등골이 오싹했대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신입은 사직서를 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시설관리 기사는 실장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며칠간 아무 말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회의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교대 시간에는 일부러 인수인계 안 하고 심지어 막내가 싹싹하질 않다는 이유로 밤 12시에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디 사회생활 하겠냐? 팀에 민폐 끼치고 있는 거 몰라? 이 통화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답니다. 술 냄새 나는 목소리로 자기 기분 푸는데 이 막내 직원을 쓴 겁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직원은 조용히 자기 명찰을 떼고 실장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안 보이는 자리에선 더 이상 사람처럼 못 버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 그때가 진짜 퇴사각입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공단으로 이직하라던데요. 거긴 시청에 치이고 민원인에 치이고 윗사람 눈치도 봐야 합니다. 샌드백 자체입니다. 우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겁니다. 상사의 눈치, 입주민의 태도, 팀장의 기분, 회사의 입장. 그 틈에서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설관리 일이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는 단순히 고되다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경력이 짧으면 무시당하고 경력이 많으면 또 부담만 떠안고 자격증 없으면 하대당하고 자격증 있어도 그냥 호구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사람 하나가 회사를 싫게 만들고 사람 하나가 일을 놓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퇴사 시그널.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이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퇴사 시그널은 바로 이 돈 받고 이 일까지 해야 돼. 그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일과 보상이 전혀 안 맞는 상황. 사실 우리 다 합니다. 시설관리직 평균급여, 공기업이나 대기업 아니고선 세후 250에서 350이면 잘 받는 편이라는 거요. 근데 그 돈 받고 뭘 하냐고요? 하라는 건 전기설비 점검, 승강기 유지 보수, 소방점검 관리의 수도, 난방 냉방 민원 대응까지. 게다가 당직도 돌고 야간콜까지 받으면서 월급은 세전 270, 실수령 230 수준이며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호구 찾는 건가 싶은 거죠.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현장 이야기를 보니 야간 당직인데도 휴게 공간은 창고 구석에 돗자리. 야간 민원 오면 무조건 대응, 심지어 건물 순찰 중 불 꺼진 것도 일일이 사진 찍어보고 하라는 지시까지. 근무 환경이 이 정도인데 급여는 세후 200 중반. 그분도 결국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연차가 8일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연차는 급여에 포함됐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복지도 없고 명절 상여도 없고 경조사비도 없고 퇴직금도 퇴직연금 운운하며 쪼개서 지급한다는데 이걸 들은 업계 종사자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냥 나가라는 거죠. 아니면 호구처럼 남으라는 거고요. 블라인드에서 한 전직 시설관리자는 공단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설관리 일 결국 다 외주화되고 있어요. 우린 그냥 사고 안 나게만 하라는 보안 요원 수준. 사고 안 나게만 해라. 민원만 없게 해라. 건물주나 실장님 기분만 안 상하게 해라. 이게 우리한테 기대하는 전부라는 말이죠. 그런데 책임은 무거워지고 업무는 계속 늘고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겸직 문제. 요즘은 아예 전기랑 기계같이 할 수 있죠. 영선도 가능하죠. 당직도 서주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명 뽑아서 3명 몫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고요? 혼자 고장 접수받고 수리하고 보고하고 마감까지 다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도 세후 240만 원 받고요. 시설관리직은 기술직이 아니라 을 중에 을이 되는 순간 퇴사 시그널이 확 올라옵니다. 어디 가서 전기산업기사 있고 5년 경력 있다 해도 그 돈에 맞춰서 해줄 수 있냐는 얘기나 듣고 우리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일인데 그 자존심마저 짓밟으면 남는 건 허탈감뿐입니다. 이 돈 받고 이 감정 노동까지 해야 돼. 나는 왜 이걸 참고 있지? 지금 이게 맞는 선택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게 바로 세 번째 퇴사 시그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무기력, 인간관계,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린 더는 못 참습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사례 기억나시죠? 20대 신입기사 선임 둘이 밤새 자랑질에 조롱까지 해대다가 결국 흡연장까지 따라온 신입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아, 좀 일만 하시죠. 사람 열받게 말 좀 그만하시고요. 그 말에 50대 선임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하죠. 나 예전에 싸우다 사람 하나 죽였어. 감당하겠어? 그 순간 신입은 느낍니다. 아, 여긴 아니다. 이 사람들 밑에선 인생 망가진다. 그리고 그날 밤 사직서를 냅니다. 전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실장님에게 새벽 2시에 전화 받습니다. 술 냄새 풀풀 풍기는 목소리로 막내가 싹싹하지 않다. 요즘 팀 분위기 왜 이 모양이냐. 1시간 동안 일방적인 잔소리 폭탄. 다음날 아침 그분은 회의 시간에 조용히 자기 명찰을 떼어 실장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누적된 겁니다. 그 전까지도 업무 떠맡고 민원 대신 처리하고 회식 강요받고 심지어 자기가 안 한 실수까지 뒤집어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 전화 한 통에 무너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계팀, 전기팀, 소방점검 겸직하던 분이었습니다. 월급은 270인데 하라는 건 다 시켜요. 공용등 교체, 정화조 냄새 민원, 소방점검, 실내 천장 누수 원인 찾아서 보고서 작성까지. 어느 날 오후 5시 30분. 퇴근하려는데 실장이 말합니다. 그거 오늘 안 끝내면 책임져야 될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그분은 책상에 있던 점검 도구를 내려놓고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퇴사의 순간은 대부분 조용하고 담담하게 찾아옵니다. 막 영화처럼 폭발적인 장면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인내가 무너지는 그 한순간 마음속에서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여기까지다. 이젠 그만해도 되겠다.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퇴사라는 건 갑자기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무시와 참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날 그 말,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아, 나 여기 못 있겠다 싶었던 순간. 그게 바로 네 번째 퇴사 시그널, 결정적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퇴사 시그널 기억나시죠? 무기력과 번아웃,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워지는 순간, 인간관계 갈등,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보상과 처우의 부조화, 이 돈 받고 이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 결정적인 한순간, 마음속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그날. 사실 이 네 가지는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지는 순간 우린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핵심은 퇴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당신이 이미 너무 오래 버텼다는 거. 그걸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참고 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도 힘들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건 당신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밤중에 건물 전체 전원이 나가고 고객은 소리 지르고 위에서는 빨리 처리 못하냐고 하고 혼자 정전 원인 파악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아무도 당신 편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경력을 쌓아도 정작 존중은 받지 못한 채로. 그런데도 우리는 버텨야 한다. 가정이 있으니까 나이 때문에 다른 데 가기도 어렵다. 그런 이유로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어른들이 해온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당신 자신은 지키고 계신가요? 회사 상사, 고객, 입주민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하느라 정작 내 감정은 방치한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두면 안 되지. 그래도 일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며 한 번쯤은 자신에게 솔직해져도 됩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닙니다. 퇴사는 내가 망가지기 전에 멈추는 용기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죠. 퇴사한다고 당장 다음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며 더 무거운 고민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더는 견딜 수 없다며 내 마음이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구보다 먼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인들만의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입니다. 이 카페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글도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경험 하나가 이 업계의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도 저랬는데 맞아, 나도 저 말 때문에 퇴사했었지 싶으셨다며 그 이야기를 우리끼리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처럼 일만 하는 시설 인력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노동자이며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동료 중 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퇴사 시그널은 당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견뎠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무시하며 몸이 먼저 망가지고 마음이 먼저 병들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셨다며 한 번쯤 멈춰서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계속 이 상태로 버텨야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설워크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같이 말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진짜 우리들만의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번 와보세요. 네이버에서 시설워크 검색 또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설관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